네, 그래서 이런 중심적인 이 증상들,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핵심 증상, core symptom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사회소통에 장애가 있는 것하고, 그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그런 증상입니다.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. 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운동을 컨트롤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. 아주 많이 보면은 한 80% 이상의 친구들이 운동 기능이 좀 이상이 있다. 그래서 이 근육의 힘이 좀 떨어진다거나 걷는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거나 이 아이들이 자라 나오면서 운동 기능 발달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걷고 뭐 뛰고 매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숭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놀이기구들 있잖아요. 그런 걸 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발달 단계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드로믹 ASD 같은 경우에 유전적인 그런 질병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죠.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운동 기능에 영향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누가 봐도 어떤 움직임에 좀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. 이런 경우에는 대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것들을 같이 받아야 될 그럴 필요가 있겠죠. 자,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공존 증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흔한 것들이 ADHD 증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래서 과잉행동,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을 보일 때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편집증 비슷한 그런 증상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능 지수가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많은 경우에 이 언어 발달에 조금 지장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한 30% 정도의 친구들이 경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뇌전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50에서 60% 이상의 친구들이 이 위장관에 문제가 있습니다. 소화를 잘 못 시키고요. 그 다음에 변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일으킬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 60%, 70% 정도의 친구들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.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. 잠깐 자고 깨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수면에 좀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힘드시잖아요.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밤에 잠을 일찍 자주면 그래서 이제 아침까지 잘 자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 수가 있겠죠.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런 다양한 동반 증상이라고 합니다. 이런 것들을 동반할 때가 많고요. 아주 심한 경우는 자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자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신과적인 약물들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 아시다시피 자폐증의 우리 핵심 증상, 특히 이 사회적인 소통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그렇게 적절치 않습니다. 그렇지만은 다른 동반 증상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. 특히 뇌전증이라든가 아니면 불안장애라든가 아니면 강박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아마 이 자폐증의 경과에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.